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7일, 그러고 보니까 딱 한 달 됐네요. 화재 지역구에서 격전지에서 대구 수성갑을 연결해서 두 현역 중진 의원들 릴레이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30년 지기 김부겸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격전지에 출마하신 출마자였고 후보였고 이번엔 대구 수성갑 당선자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5선 되시는데 당선 축하드리고 소감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선이 돼서 기쁘고요. 예. 또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수성 구민들께 감사를 드리는데 다만 전국 선거에서 저희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해서 마음이 좀 무겁고 착잡합니다. 예, 좋은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진보 보수 4선 대결.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가 있었고 박빙의 승부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출구조사도 그랬고 막상 총선 결과는 큰 차이로 좀 승부가 갈렸어요. 어디에서 이 변수가 좀 있었는지 어떻게 당선 좀 전망하셨는지 좀 듣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여론조사는 박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작게는 3% 지는 것도 있고 네. 또 크게는 22% 이기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샘플 수를 크게 해서 한 조사는 모두가 18%에서 20% 이기는 조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유세를 다니면서 보았던 이 유권자들의 반응으로 봐서 저는 한 20% 정도 차이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언론이 박빙이라고 한 것 자체가 저희는 불만을 가지고 좀 있었지만은 그것이 제 선거 결과에 결코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 지지층들에게 투표를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별 반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원래 수성을에 계셨었잖아요. 예. 그런데 수성갑으로 옮기셨어요. 수성을과 예. 수성갑에서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좀 별반 차이 같은 건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이제 선거구로는 수성구를 갑으로 나누어 놓았지만 한 구이고, 예. 무슨 구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데는 아니고요. 예. 완전히 새로운 데가 100이라면 저는 한 50 정도의 그 익숙함을 가지고 있다 할까. 그랬었고 또 제가 수성을에서 해왔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전돼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선거가 많이 수월했습니다. 제가 공약 이행률이 한 95% 정도 된다는 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것으로서 많이 신뢰를 줬고 또 저희 지역의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이라든지 수성못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동네니까 서로 간에 의원들끼리도 교류도 많으셨고 워낙에 또 친분도 많이 있었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30년 지기로서 낙선을 한 김부겸 의원께도 좀 한 말씀 하신다면은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선거의 모습을 보여준 김부겸 선배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 이것이 이제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됐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사이의 저 변함없는 관계는 전혀 훼손되지 않고 가기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 게 애초에 수성을은 이번에 홍준표 전 대표가 선택이 됐어요. 예. 홍 전 대표께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16년간 아끼고 가꿔왔던 지역이니까. 예. 거기를 의원으로서는 물려받은 셈이 되니까 예. 수성을의 발전을 위해서 더 좀 많이 노력해주면 좋겠고요. 예. 또 큰 정치한다고 가시는데 큰 정치도 큰 정치지만은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소임이나 역할을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거 운동하시면서 만난 대구 시민들께서는 어떤 말씀들 주로 많이 하셨어요? 경제 살려달라는 게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나라를 좀 바로잡아달라. 예. 이게 이제 안보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으로 경제는 거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네. 또 무모한 탈원전 정책 그다음에 조국 일가의
부정비리로 드러난 소위 이제 집권층의 어떤 도덕성 문제, 네.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고 심판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고요. 예. 이번 선거를 이제 이 정권이 실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그 실정이 덮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대구는 코로나가 더 또 겹쳐서 제대로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막지 못해서 대구가 이런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예. 그다음에 마스크 하나 제때 공급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다가 코로나 실패까지 겹쳐서 정권 심판 분위기가 많았죠. 네. 그런 대구의 민심들이 이번 총선에서 대구 쪽에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다른 지역이라든가 뭐 수도권 쪽은 좀 달리 지금 보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개헌 저지선 지키는데 이제 그치고 말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구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권의 실정에 코로나의 실패까지 겹쳐 있는데, 네. 딴 쪽에서는 이 대구의 코로나가 이렇게 피해가 심각했지만은 딴 쪽은 그 피해가 가지 않았으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가 잘 대응했다 이런 기류들이 좀 있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류에다가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가 어려울 때는 국기 아래 다 모이는 오히려 지도자들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함께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총선 끝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상황이 좀 걱정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사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당장 이 당이 어떻게 앞으로 구성될지 이끌어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핵심적인 사람들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죠. 이제 지도부 구성에 대한 이제 여론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아직 선거가 끝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서 의원들이 이제 뒷인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기간인데 네. 내주쯤이면 이제 여의도에 모여서 향후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지 아마 활발한 논의가 있게 될 것이고 네. 그 논의에서 가닥이 잡힐 걸로 그렇게 봅니다. 네. 보는데 우선 이제 당 지도부라 하면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그다음에 원내대표 이렇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쪽에서 당선자도 거의 없어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를 꾸려야 하느냐. 아니면 7월 달에 전당대회로 예정돼 있으니까. 예. 7월 달까지는 원내대표를 빨리 뽑아서 대행하게 하느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오늘 보니까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원내대표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현재로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대표를 대행하고 있는데 네. 지금 임기가 5월 29일까지니까 한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2차 추경도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국회가 마치기 전에 이제 법안도 좀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심재철 원내대표 체제로 그대로 이 5월 29일까지 갈 것이냐. 예. 당선자 중에서 새로이 빨리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이 마무리 국회까지도 마지막 국회까지도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5월 30일부터 새 국회가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 전에 원구성 협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내대표는 빨리 뽑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일단 원내대표를 좀 빨리 뽑았으면 좋겠고 제 의견은 그런 다음에 이번 국회의 마무리까지도 심재철 대표께서 그 재선에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 말지 그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뽑힌 원내대표가 7월까지 대행하면서 전당대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 주변에서 뭐 당 재건 위해서 뭐 중책 좀 맡아주십시오라는 의견이 들어오면 맡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제 제가 이 선수가 가장 높은 5선 4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당의 재건이나 당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필요한 일이 있으면 뭐든지 책임을 좋든 싫든 맡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공천 과정에서 무소속으로 지금 가 있던 홍준표, 권성동, 여러 분들께서 꽤 당선을 확정 지으셨어요. 이분들 복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이제 그분들도 당에 대선 주자급인 분도 있고 또 법사위원장을 한 다 3선, 4선, 5선들이니까 예. 당 밖에 오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당 여부를 결정하는 저희 당은 당규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시도당 심사를 거치고 또 최고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걸로 보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네. 당 밖에 오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9325님께서 점잖으시고 할 말은 하는 주호영 의원님 파이팅입니다라고 응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21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망이라면 우리 국회가 서유럽의 국회처럼 좀 국민 전체로부터 존경받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예. 이렇게 당쟁이라든지 진영 싸움이 아닌 정말 국가와 국민의 복리정진을 위해서 밤을 밝혀서 토론하고 최적의 방법과 최적의 정책을 찾는 그런 국회가 되는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 게 제 가장 큰 소망이고요. 예.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국가 경영에 관해서 이번에 비록 저희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했지만은 저희들이 가진 국가 운영의 방향은 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것을 회복하고 국가를 번영시키기 위해서 2022년에 저희들이 좀 집권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